여러분 3장의 뒷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장에서는 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그 학기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이제 컴퓨터학의 아버지라고 이제 이렇게 그 학자들이나 뭐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유명하신 분이 이제 그 논문에서 머시너리 앤드 인텔리전스 라는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컴퓨터를 이제 처음 이제 그 개념을 얘기를 해서 이분을 이제 그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과 일자리 문제 좀 논의되었었던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에서 그 다루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인공지능의 텍스트 인식 그거에 그 실습 예제가 있어요. 엘리자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이 128페이지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앨런 튜링. 영국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와서 공부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기계적 컴퓨터를 이제 처음 개발을 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그 연합군하고 그 독일군하고 할 때가 암호를 해석했었던 그 암호가 이제 애니그마라는 건데 이때 어쨌든 10년 후에 그 미국에서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이제 처음 만들어졌어요. 앨런 튜링은 사실은 이제 수학을 이제 전공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만든 튜링 머신이라는 이제 뭐 구조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컴퓨터 구조를 잘 모르실 텐데 CPU라고 하는 그 제어 장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컴퓨터에 있어요. 그놈이 전체적으로 입출력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뭐든 그 원하는 명령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현대의 그 컴퓨터,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제어 장치가 다 그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쨌든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튜링 사항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다른 기업에서 하다가 요즘은 이제 구글에서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해마다 이제 100만 달러 상금을 주는데 이 튜링 테스트라는 거를 통과를 해야지 돼요. 그게 뭔지는 이따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상대 컴퓨터나 사람이 대화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 못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냐를 확률적으로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상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딥러닝의 그 어떠한 그 개척자 힌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상을 받았어요. 2년 전에.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말을 처음 쓰고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요 파이겐 비움 요거는 좀 그 나중에 밝혀지기를 좀 그 상을 주기가 좀 안타까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한데 어쨌든 그 앨런 튜링이라는 분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앨런 튜링 테스트를 거치면 상을 주는 100만 달러를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힌튼의 이제 캐나다의 교수님이신데 그 딥러닝이라는 걸 처음 발표를 해가지고 요즘 그 딥러닝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또 학습을 하긴 할 텐데 그 어떠한 지금 인공지능의 롤 베이스드 전문가 시스템, 그다음에 신경망 구조, 뭐 인공신경망,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렇게 계속 발전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요 쓰신 논문을 제가 좀 이제 예전에 좀 봤는데요. 여기 한번 보면 이분이 1950년도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그 만든 이제 논문인데요. 그냥 보면
이제 다운로드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 논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50년대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는 제목인데요. 이것도 앨런 튜링이라죠. 앨런 튜링.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이분이 그 주인공인 영화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한번 그 시간 내서 지금 추석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내서 여기에 그 넷플릭스나 아니면 여러분들 인터넷 TV에 보면 여기 아마 무료로 제공을 보여줄 거예요. 대부분. 이미테이션 게임. 그렇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일화예요. 이분이 저기 주로 이제 후반에 학교 프린스턴 대학인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영화가. 그래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암호를 풀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머시너리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이제 요 논문에 썼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이제 그게 이제 기계학습적인 얘기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인텔리전스가 여기서 이제 좀 인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만들고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미테이션이라는 게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그러니까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라이트 이렇게 서브젝트를 써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답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계가 하는 건지 사람이 하는 건지를 모르는데 디지털 컴퓨터가 나중에 제어 기능이나 이런 입출력 기능을 가지고 미래에는 어떤 그런 인텔리전스한 기능의 컴퓨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썼어요. 이 논문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하고 해독기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명을 구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동상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어쨌든 동상입니다. 요 의자에 앉아서 사과를 청산가리 같은 사과를 먹어서 돌아가신 걸로 제가 여기 있죠. 자살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분인데요. 이분이 어쨌든 인공지능의 아버지, 컴퓨터의 아버지. 그래서 이분을 이제 튜링 테스트를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논문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요 튜링 테스트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이걸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그게 기계인지 사람인지 이제 구분할 확률이죠. 사람이 60%, 사람일 것 같다 60%,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 기계인데 사람일 확률이 높으면 그 컴퓨터가 성공을 한 거잖아요. 인공지능적으로. 그래서 이제 눈치채지 못할 확률이 높을수록 성능이 높다. 그래서 이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보다 인공지능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상을 주고 있어요. 구글에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요 사람이 이제 어떠한 테스터죠. 그러니까 실험하는 사람. 여기 이제 사람이 이제 앉아 있고, 요게 이제 인공지능 내가 개발한 거다 그러면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이분하고도 채팅을 하든지 대화를 해보고, 여기도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분이 사람인지 이제 처음에 모르죠. 그래서 어느 게 사람이지? 여기야. 이러면 얘가 성공한 거고, 얘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얘가 조금 좀 인공지능적인 시스템 구현이 잘못된 거죠. 약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 중 누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을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B가 테스트를 많이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질문하고 여기도 질문하고 답변을 보고 하겠죠.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튜링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이젠바움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 분인데요. 엘리자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좀 이따가 엘리자라는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분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된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리스비라는 언어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의사들의 어떤 룰 베이스드의 대화의 어떤 기본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흉내를 내는 정도였어요. 처음에 요 당시 60년도 당시에 상당히 저기 그 지능을 가진 것으로 착각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죠. 근데 패턴 매치이기 때문에 그 뭐 인공지능처럼 보인 거지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좀 이제 약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1914년에 레딩 대학교에서 이제 이러한 것 만들었죠. 요 당시에도 14년 상당히 그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바로 5분 동안 대화하면서 진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인공지능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길게 좀 해보니까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힌튼 교수가 개발한 딥러닝 기술 가지고 한 거, 이제 그거가 이제 가장 최근에 그래도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시스템들 중에서 유명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때 이제 14년에 동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영화가 개봉이 됐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본 학생이 많을 텐데 허라는 영화 지금 이제 또 아마 그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이죠. 사만다라는 요 주인공이 그 인공지능 이름이 있죠, 그죠? 저도 이제 보긴 했는데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 영화도 좀 인기를 좀 끌었고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자,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좀 말씀을 좀 대부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논의가 이제 여러분도 아마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OECD라는 데서 보면 매년 보고서를 내죠. 그래서 여기서도 앞으로 20년 내에, 그러니까 지금 2040년 정도 되면 로봇이 상당히 이제 보편화가 되고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이 클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순 반복적이면서 좀 사람이 하기 힘든 일들이 대체가 될 것이다. 초창기에. 그러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현재의 거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냐라고 좀 이제 조사를 해보면 뭐 단순한 작업들이죠. 단순한 생산직. 지금도 뭐 대부분 자동차 제조라든지 간단한 제조업들은 다 뭐 로봇이라고 얘기하지는 뭐하지만 자동 생산 시스템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거의 하지 사람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제 완전 자동화가 테슬라에서 지금 거의 그 99%에 가까운 정도의 자동화를 하고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텔레마케터, 그다음에 심판, 뭐 물류 직원, 뭐 이런 분들도 대체를 이제 할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그 다음에 전화 바꿔주는, 뭐 이거는 벌써 뭐 많이 없어졌죠. 주차 요원도 없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 실제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제 이런 예측들을 이제 그 여러분들 좀 눈여겨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뭐 일자리를 이제 만들거나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가질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시사점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대신 뭐 이제 이런 일들은 없어지지만 이제 이런 인공지능적인 거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일들은 새로 생겨날 겁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반드시 생겨날 거라고 이제 예측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왓슨이라는 이름이 이제 요리에도 적용이 됐고요. 그 IBM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스타벅스 커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피자를 만드는 것과 이제 이렇게 서빙하는 것까지 다 미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지금 이제 그 많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어떠한 기술적 발전을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완전 자율화까지는 이제 뭐 좀 시간이 걸리지만 2030년 정도 되면 그 택시들이 일자리가 좀 없어지겠죠.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 자율주행 택시가 생길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유통 쪽에 드론이라든지 뭐 택배를 하는 이런 일들도 로봇이 대체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마윈이라는 중국에 유명하신 분 있죠. 선생님 하시다가 알리바바를 창업하신 지금은 이제 관뒀는데 그 이제 테슬러의 그 CEO하고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마윈은 인공지능적인 게 사람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봤고 머스크라는 분은 인공지능 때문에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좀 그 극단적인 토론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의 말이 맞을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때 돼봐야 이제 아는 거고 뭐 둘 다가 가능한 요인이지만 어쨌든 사람의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하고 좀 단순 반복적이고 힘든 일들을 대체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인공지능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뭐 여러분들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어떻게 전개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대체를 이제 하고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나눈 대화가 유튜브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좀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이 20년 후에 청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떠한 직업에 종사할 것이냐가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좀 만들어 줘야 이제 현재 초등학생 학생들이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만든 일자리에 일하게 될 수가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세 가지로 좀 얘기하고 있죠.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 관련된 기술자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그 다음에 그 융합을 잘 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과제 중에 이제 자기네 과에서 융합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게 이제 그 여러분들 학문의 어떤 그 자기 전공에서의 그 어떤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을 모든 학문에 이제 스며들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뭐 그 하버드대나 이런 분들 학자들도 다 얘기를 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공에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조금 자기의 전공을 조금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직장에 이제 속하시든지 간에 그런 내용을 좀 그 적용해서 업무 수행을 좀 잘하고 원활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많이 그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좀 그 과제를 좀 냈던 거고, 그거를 좀 깊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속한 전공을 좀 틈틈이 공부하면서 늘 이제 그 어떤 데이터를 좀 수집하고 분석하고 하면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또는 이제 지금 요 시간에 배웠었던 어떤 인공지능의 과거와 현재, 그 다음에 미래를 지금 제가 대충 논하고 있잖아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떠한 그 지능적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수학적인 것과 프로그래밍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까지가 이제 뭐 미래적 얘기, 과거, 현재, 미래, 뭐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늘 그 자기 학문에서, 자기 전공에서 어떠한 요인들을 좀 그 적용할 수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거를 늘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거를 좀 다른 분들이 한 거를 좀 이해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1, 2, 3장까지는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말씀 못 드린 내용은 전부 좀 읽어보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의 내용은 이제 그 정도로 좀 말씀을 하고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엘리자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게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텍스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 있죠, 이 사이트. manifestation.com. 그죠? 그거를 제가 한번 이제 여기 들어갔었는데요. 요걸 한번 보고, 여기인데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엘리자, 자기는 엘리자예요. hello, I am 나 엘리자야. 여기서 이제 인풋에서, 책에 있는 걸 한번 써볼까요? 지금 이제 hi 엘리자라고 한번 써볼게요. 한글은 안 돼요. 한글은 안 되고, hi 엘리자 하면 얘가, 이 텍스트를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죠. How are you today? What would you like? 뭐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싶으냐? 책하고 똑같네요. 142페이지. 그래서 fine 하고 thank,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렇죠? What would you? What w-u-l-d? would you like, like to? 이거는 이 사람이 얘기한 거죠. fine. My name is. 안녕하세요. My name is 뭐 장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당신의 이름은 대수예요? 당신의 이름이 장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다른 얘기를 한번 써볼까요? 다른 얘기를 how old are you? 당신 나이가 어때냐? 한번 볼까요? 이런 좀 실례가 되긴 하는데 how are you? 그렇죠? how old are you? 몇 살이니 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펜테시스 I am 나이를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죠. 이거 실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안 물을까요? What is your job? 그렇죠?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묻는 거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동문서답을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렇게 what is your 질문을 이제 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favorite favor variety music 너 좋아하는 음악이 뭐니? yes 뭐 알고 싶은 거냐? 뭐 예. 그렇죠? 아이씨 알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답장 안 하죠. 한 줄에 대해서 한 줄 답하고 한 줄에 대해서 한 줄 답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how is weather 날씨가 어때? 어떻게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엘리자라는 건데 어쨌든 이 양반이 내가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인지한다는 거죠. 글씨를 그 의미를 얘기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꺽쇠 모양은 이제 자기가 엘리자라는 요 시스템이 답을 하는 거고 요 별표가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텍스트 이제 인지, 그렇죠? 음성으로 하는 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텍스트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초창기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엘리자라고 하는 사람 아까 이름이 좀 복잡하죠.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처음 개발한 거고 리스비라는 걸로 개발해서 처음에 썼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일반적인 사람하고 대화하는 내용과는 좀 다르게 답변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글은 안 되죠. 그러니까 한글로 해보면 이거 뭐라고 답장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글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 사람이 How is weather? Tell me more. 오케이. 나에게 더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많이 해요. 뭐 자기가 답을 하지는 않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더 얘기해봐라. 그래서 나한테 좀 말을 좀 시키는 입장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써봤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좀 현실적으로 좀 이제 잘 그 인공지능적 관점에서의 성능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거예요. 그죠?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동문서답한 거랑 똑같죠. 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지를 못하는 거 한글은.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편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앞으로 사람의 말을 이제 그 알아듣고 그걸 해석하고 지도 이제 자기도 이제 말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얘가 이제 사람의 형태를 지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음성인식, 텍스트인식,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어떤 그 신텍스나 그 온톨로지 기반의 언어학에서 좀 많이 연구하고 있는 어떻게 답을 해야지 가장 그 최적의 답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챗봇이라고 있어요. 챗봇. 그래서 챗봇에도 이게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응답 서비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3장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